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했던 여성입니다. 결혼이란 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사연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였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친했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공감대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충 이런 게 힘들더라 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바로 이런 게 힘들지, 이럴 땐 이런 게 도움되더라 라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던 선배 포스를 뿜어냈죠. 전 다른 일을 하다 이쪽으로 온 거라 저보다 남편이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늘 도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되었고, 가끔은 멋지고 든든한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늘 본인의 이미지에 많이 신경을 써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마다 풀 세팅을 하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나름 커리어 우먼의 느낌이 나고 한순간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어서 자기 관리하기에는 최고였죠. 그렇다 보니 늘 서로 멀끔한 모습으로 데이트도 즐기고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편하게 만날 때는 한없이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그 모습 또한 오히려 새로워서 좋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딱 2년 정도 하고 프로포즈 받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는 저희 결혼을 엄청 축복해줬어요. 서로 너무 잘 어울린다, 천생연분 아니냐, 비주얼 커플이다 등등의 말들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연애 때 보던 모습과는 완전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닥 그렇게 깔끔 떠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 치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제 눈에 이 사람이 더럽게 보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남편과 초겨울쯤 결혼을 했는데 안 씻는 겁니다. 퇴근을 늘 같이 했고 안방 화장실을 제가 쓰고 메인 화장실을 남편이 사용했는데 따로따로 씻고 저녁을 먹으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씻고 나올 때까지 남편은 잠옷으로 환복만 하고 TV를 보고 있었죠. 그렇다고 밥을 차려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뭐야, 여태 안 씻었어? 언제 씻으려고 그래? 아니, 오늘 땀도 안 흘렸는데 뭐하러 씻어? 내일 아침에 씻지 뭐. 그래도 발이랑 좀 닦지. 아님 밥이라도 차려두던가. 당신이 차려야지.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차려. 얼른 차려서 먹자. 배고프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사람이 귀찮아서 한두 번이야 안 씻고 잘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제가 저녁을 차리면 설거지는 남편이 해줬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저녁을 먹는데 이날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메인 반찬이 돼지 갈비찜이었고 나물 반찬이랑 미역국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갑자기 걸신들인 사람처럼 돼지 갈비찜을 흡입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천천히 먹으라고 말리기도 했는데 밥도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오로지 돼지 갈비찜만 집중 공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캑캑거리면서 어우 죽을 뻔했네 이런 말을 하는데 순간 인상이 저절로 써졌죠. 남편이 메인이었던 돼지갈비찜을 거의 바닥내고서야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나물 반찬들에 대충 먹기 시작하는데 대체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날 제가 뜯은 돼지갈비는 겨우 2개였죠. 뭔가 이상하지만 정말 배고팠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식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뒷정리를 하라고 시킨 후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이제 막 개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방에서 옷에 손에 물기를 탁탁 닦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야, 설거지는 안 해? 응, 다 했는데? 무슨 벌써 다 해. 그릇만 해도 몇 개인데 기름기도 묻어있고 말도 안 돼. 가서 봐라, 당신이. 다 했거든? 정말 3분 정도의 시간 만에 설거지를 다 했다는 게 절대 믿기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차 주방으로 갔어요. 그러니 정말 설거지를 다 해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닦았다는 그 그릇들을 다시 꺼내서 보니까 기름기는 다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퐁퐁이 제대로 닦이지도 않아서 거품도 그대로에 고춧가루도 그대로 묻어 있었죠. 여보, 이것 봐. 기름기에 고춧가루에 거품도 다 그대로잖아. 이게 우리 입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기인데 이렇게 설거지를 해? 그렇게 귀찮았어? 그럼 하지 말지. 이게 뭐냐 진짜?
아유, 어차피 물로만 대충 씻어도 다 똑같은 거야. 퐁퐁으로 설거지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다. 너 그거 모르지? 무슨 소리를 해. 진짜로 할 거면 똑바로 해. 다 다시 해. 남편의 위생관념이 이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기름기만 그대로였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차분히 알려줄 수 있었지만 이건 뭐 그냥 대충대충 한 게 딱 봐도 보여서 알려주고 뭐하고 할 게 없었죠. 이때부터 남편의 위생관념에 대해 뭔가 눈에 불을 켜고 자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봐야 정말 안다는 말이 뼛속까지 새겨지던 게 TV를 소파에 반쯤 누워서 보는 남편은 그렇게 코를 파요. 그리고서는 바로 앞에 물티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고 있는 바지나 티셔츠에 쓱 닦거나 소파 밑에 묻히거나 테이블 밑에 묻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진짜 너무 황당해서 물었죠. 아, 뭐해? 정말 더럽게 코딱지를 어디에 묻히는 거야, 지금? 아, 어차피 굳으면 알아서 다 떨어져. 그럼 바닥 청소할 때 청소기가 다 빨아들이지. 안 그래? 아, 왜 그래, 정말? 자꾸 더럽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당신 연애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아니, 여기가 내 집이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코딱지 판 게 그렇게 잘못이냐? 당신은 코 안 파? 누가 코 판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걸 왜 더럽게 소파랑 테이블에 묻히냐고. 바로 앞에 물티슈가 있잖아. 나이가 몇인데 대체 코 파서 뒷정리하는 걸로 지금 내가 당신이랑 논쟁을 해야 하니 정말? 아, 좀 냅둬라. 코도 마음대로 못 파게 하네. 30대 남편과 코 파는 걸로 싸웠습니다. 그것도 신혼 초기에 말이죠. 저는 열받고 더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그걸 지적하는 제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이면 모를까 같이 사는 집에 그것도 30대 건장한 성인 남성이 왜 코딱지를 파서 소파에 묻히냐고요. 그리고 이걸 쪽팔려서 어디에 말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혼자 삭히고 또 삭히고 그랬어요. 이뿐이면 정말 다행이었죠. 말씀드렸듯 남편은 씻지를 않았어요. 몸만 안 씻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양치를 안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양치 안 해? 각을 대충 하고 잘 거야. 여보, 밥 먹었잖아. 자기 전에는 양치를 해야지. 아, 좀 냅둬. 당신 어머님도 치아 안 좋으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양치만 잘해줘도 치과 갈 일 줄어드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냐고. 양치해. 그러다 나중에 큰 병 온다. 아, 귀찮아. 갖다 줄게. 그럼 거실에서 해. 아, 싫다고. 아니, 밥 먹었는데 텁텁하지도 않니? 당신 담배도 피잖아. 그러다 나중에 잇몸 상해서 치아 다 빠져서 뭐 틀니 끼고 살래? 그게 운명이라면야 받아들여야지. 정말 코앞에서 치약에 묻힌 칫솔을 가져다 줘도 안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였죠. 저 가글하고 잔다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안 씻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신혼이라고 해도 늘 냄새나고 더러운 남편과 뭘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냄새나서 옆에서 같이 자기 싫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향긋하고 깨끗한 시간은 오로지 아침에 씻고 출근하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죠. 회사에선 점심에도 양치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들 어우러져 말이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욕심부리고 더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게 본 모습이었고 전 가식적인 모습에 속아 결혼을 한 거구나 싶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중 결혼 후 맞는 제 첫 생일이라고 기대하라며 연차까지 쓴 남편이었습니다. 굳이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퇴근 후 집에 가보니 한껏 꾸며두고 분위기까지 만들어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죠. 또 없는 솜씨 발휘해서 직접 생일 밥상도 차려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남김없이 싹싹 먹으려고 기분 좋게 식탁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차리고 꾸미고 아주 하루가 금세 가더라. 일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만. 여보, 이거 퐁퐁 거품에 고춧가루가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먹겠니? 생일상이냐? 죽으라고 고사진해 준 거냐? 진짜 그냥 어차피 해야 할 설거지 똑바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면 너무 찝찝하고 불쾌하지 않아? 뭐 어때?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 그냥 쓱 닦아내고 먹으면 봐봐 깨끗하지. 아니 개고생해서 차려줬는데 또 더럽다고 뭐라 하는 거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당신이 똑바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건 기본인 건데 왜 그게 어려워? 대체 당신 말대로 이렇게 고생해놓고 결국 마무리가 이러면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 어디 가서 설거지 이렇게 해봐. 욕 먹나 안 먹나. 알아서 해라. 난 나 편한 대로 살 거니까 먹든가 말든가.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또 메인 반찬들을 흡입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쩝쩝 캑캑 흡입캑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이라면 마주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요. 아무렴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차려줬다고 해도 진짜 숟가락으로 머리통 한 대 확 쳐버리고 싶지 밥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감동받은 것은 다 사라지고 한 대 확 쳐버리고 싶은 감정과 분노만 올라왔죠. 그래도 챙겨준 건 고마운 일이니 마지막에 이렇게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말은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방에 가서 씻고 말았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씻고 나오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며 발가락을 뻑뻑 긁고 냄새를 맡아보고 껄껄 웃고 머리 긁고 냄새 맡고 이러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대체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려다가도 그냥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홀로 TV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뭔가 신호를 보내면서 제게 다시 오기라도 하면 전 진짜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피하는 거 기분 나쁘고 싫잖아? 나도 그렇게 피하는 거 미안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기본은 하자고, 어? 그래, 사람이 귀찮아서 하루 이틀 안 씻을 수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당신은 집에만 오면 사람이 너무 더러워지잖아? 위생관념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걸 받아들이고 조금 고쳐주라. 제발. 내가 말했잖아. 여태껏 이렇게 30평생을 살았고 문제 하나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이 너무 유난이라니까? 미안한데 상처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진심이거든. 당신 옆에서 자면 냄새나 질식할 것 같아. 알아? 뭐? 말이 지나친다 너? 당신이야 본인 냄새니까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다 달라. 또 미치겠다고. 이불이라도 퍼득이면 온갖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찌르는데 돌아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씻던가 건들지 말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알아서 해. 이건 나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는 거야. 나도 무조건 깨끗하게 씻고 당신이랑 뭘 하지. 안 그럼 안 하잖아? 그래, 아주 너 잘났다. 너 깨끗하고 너 청결하다. 그냥 아주. 남편과는 이런 식의 관계가 쭉 이어졌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여름이었는데 겨울에는 그나마 땀이라도 안 나니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온종일 땀으로 범벅하고 들어와서도 안 씻으니 진짜 냄새의 지시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실에 이불 펴고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갑자기 시모가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하셨죠. 놀란 마음에 급히 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시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딱히 왕래를 자주 하진 않았고 안부 전화를 종종 드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시모도 청결 개념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자주 마주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너 앉아봐라. 내가 춘성이 연락받고 열받아서 한걸음에 왔거든.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춘성이가 더럽냐 더러워? 내가 30평생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럼 네 시애미 도 더럽냐? 어디서 더러운 벌레 취급을 하고 있어?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한지 어디 한번 보려고. 내가 여기 한 일주일 있다 가보게.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오직 힘들었으면 나한테 신세한탄을 하겠어. 지속 얘기도 안 하는 애가 너 보자고. 어디 내가 일정까지 싹 비우고 온 거니까 보자. 남편은 시모에게 제가 더럽다고 한다며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시모는 그러는 전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보겠다며 갑자기 일주일간 저희 집에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뒷골이 싹 땡기면서 아파오는 게 열이 확 받았지만 시모가 있으니 뭐 언성을 높일 수도 없고 우선은 참았고 한편으로는 그래 어디 한번 봐라. 당신 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싶었죠.
그렇게 시모와의 일주일 학과를 하게 되었지만 전 평소처럼 지냈어요. 시모가 왔다고 해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제가 왜 시모 눈치를 보며 살살거려야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오니 시모가 한 상을 가득 차려 놓으셨고 감사한 마음에 급히 도우려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너 들어오자마자 씻어야지 안 그러니? 씻고 와. 한숨이 나왔지만 그냥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남편과의 밥상과는 차원이 다른 개걸스러움을 맛봤네요. 시모는 젓가락의 사용 용도를 모르는 듯 했어요. 모든 반찬을 다 손으로 줬죠. 김치부터 나물 반찬, 계란말이에 이어 고기까지 싹 다 손으로 집어서 남편 입에 직접 넣어줬고, 그럼 또 맛있다고 개걸스럽게 쩝쩝거리며 먹는 남편과 그 손을 쪽쪽 빨아먹고 너도 먹으라며 제게도 입에 넣어주려는 시모였습니다. 전 정중히 괜찮다고 사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먹는데 진짜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제가 김치를 쭉쭉 찢어먹는 건 진짜 이해하는데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 국을 새끼손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짠가 맛있나 이러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저럴 거면 왜 앞에 뒀는지 모르겠더군요. 두 모자가 앞에서 쩝쩝거리다 캑캑거리는데 입맛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밥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남겼습니다. 밥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먹었으면 둘이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여기에 추가로 이 둘은 정말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 기본 애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식사 중에 재채기가 나오면 고개를 급히 돌리고 입에 손을 댄 후 재채기를 하지 않나요? 안에 음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 말이죠. 또는 급히 싱크대로 가거나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바로 앞에 재채기를 합니다. 그럼 먹던 반찬들의 입에 있던 것들이 다 나와요. 전 이걸 보면 아예 못 먹겠어서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이 둘은 좋다고 아유 시원하겠네 이러고 또 그걸 먹어요. 진짜 토 나오네요. 이뿐 아니라 다 같이 식사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속도를 눈치껏 맞추거나 또는 기다려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둘은 그냥 본인들 먹으면 끝이에요.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후다닥 반찬이고 국이고 아작을 내놓고서 일어서서 향하는 곳은 에어컨 바로 앞입니다. 거기 서서 둘이 땀을 말리고는 개운하다고 해요. 그게 저들에게는 샤워 개념인 거죠.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샤워 좀 하지 개운하게. 에어컨이 다 말려졌는데 뭐하러 해? 얘 땀이 식었으면 끝이지 뭐하러 하니 이 시간에?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땀 흘리고 안 씻으면 피부에도 안 좋고 이 사람 자꾸 몸에서 땀 냄새가 나서요. 사람이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지 넌 내가 있는데도 우리 아들 이렇게 참니? 겨울에는 땀이 안 나서 안 씻고 여름에는 선풍기랑 에어컨이 땀을 말려줘서 안 씻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싶었어요. 시모는 또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는지 떡지다 못해서 머리가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비듬이 곳곳에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전 한여름에 밖에서 눈이라도 내린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시모가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한번 몰래 지켜봤는데 남편이랑 설거지를 아주 똑같이 대충 휙휙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커서 이게 잘못인 걸 몰랐겠구나를 시모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제가 더 이상은 이런 더러운 곳에 더러운 것들이랑 있기가 싫은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저도 친정엄마께 SOS를 청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말했고 엄마는 분노하셨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고 놀라시더니만 아무래도 직접 오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엄마는 시모가 온 걸 모르는 척하며 맛있는 걸 해서 오셨어요. 시모랑 저랑 남편이랑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또 발가락 벅벅 긁고 꼽하고 이 더러움을 둘이서 쌍으로 하길래 옆으로 최대한 떨어져 앉아있었죠. 그때 딱 엄마가 오셨고 거의 뭐 구세주 같았습니다. 엄마랑 저는 뭐 거의 발연기를 했죠. 뭐야? 엄마 갑자기 어떻게 왔어? 어머 사돈도 계셨구나. 아니 반찬이랑 좀 해서 너네 주려고 왔는데 점심 아직이지?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저도 일이 있어서 와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렇게 대충 인사를 하고 엄마가 해다 주신 맛있는 반찬들로 한 상을 차려서 넷이 불편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남편과 시모는 잡채 등갈비를 미친 사람들처럼 먹기 시작했고, 엄마는 불편하신 듯 헛기침을 하시다 결국 말씀을 하셨어요. 이서방 안 그렇게 맛있나? 천천히 좀 먹지 그래. 어디 무서워서 잡채 한 입이라도 먹기나 하겠어? 체하겠다 그러다가. 저희가 원래 밥을 좀 빨리 먹어요. 며느리는 보니까 거북이처럼 먹던데 사돈도 그런가 봐요. 거북이처럼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씹고 삼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거의 두 분 흡입하시는 것 같은데 넉넉하니까 천천히 드세요. 보는 제가 다 체하겠네요. 어느 정도 신경전을 펼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앞에서 계속 쩝쩝거리고 우걱우걱 먹고, 시모는 또 손으로 계속 반찬을 먹고 먹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모든 분노가 치솟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잡채를 확 손으로 집어서 남편 놈 입에 쑤셔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우 진짜 지겨워 이 더러운 놈아. 제발 깨끗이 좀 처먹을 순 없니? 야 누가 교양이니까 먹으래? 많은 걸 바래? 왜 이렇게 더럽고 개걸스럽게 처먹냐고. 그럼 더 맛있어? 식사 메뉴, 식사의 줄도 모르니 너네 집은? 더 이상 더러워서 너 같은 거라 못 살겠으니까 니네 엄마랑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말을 했고 시모는 벌떡 일어서서 제뺨을 치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희 엄마가 그런 시모를 확 밀고서 상에 있던 총각김치를 시모 입에 막 쑤셔 넣으며 말씀하셨죠. 더러워. 나 지금 겨우 10분 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더러워서 구역질 나올 것 같은데 내 딸은 얼마나 참았겠냐고. 어? 이 더러운 것들아. 니들끼리 손으로 김치나 찢어 처먹으면서 살아. 나가. 그렇게 정말 잡채와 총각김치를 처먹이고 이혼했어요. 지금이야 평온함을 되찾은 상태이고 전 행복하답니다. 시모도 남편도 아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것 같은 게 가끔 열받고 이혼 사유가 뭐냐고 했을 때 더러워서라고 하며 설명이 길어지는 게 열받지만 아무튼 전 행복해요. 구독자 여러분, 중간에 구역질 안 하고 사연 끝까지 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